고대 페르시아 제국, 정말 거대한 권력이었죠. 근데 여기서 한 여성의 용기와 지혜가 글쎄 역사를 통째로 뒤바꿔버렸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위대한 역전극 에스더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재밌는 점은요, 바로 9번의 잔치가 모든 걸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파티가 아니에요. 이 잔치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또 한민족의 운명을 건 싸움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마침내는 정말 기적 같은 구원의 축제로 막을 내리죠. 자, 우리 이 9번의 잔치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시간 여행을 좀 떠나볼까요?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좀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바벨론 때문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물론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 에스더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첫 장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잔치들로 시작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가 이 정도다 하고 온 세상에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눈부신 화려한 바로 그 뒤편에는 한 민족 전체를 겨눈 아주 치명적인 음모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연 첫 번째 잔치.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며칠도 아니고 무려 180일 동안. 그러니까 반년 내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인도에서부터 저 멀리 에티오피아까지 제국에 속한 127개 지방의 모든 고위 관료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말이죠. 이런 엄청난 잔치를 왜 열었을까요? 목적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했어요. 바로 우리가 이만큼 잘 나간다, 이거죠. 페르시아 제국의 압도적인 부, 그리고 막강한 힘을 모두에게 과시하는 것. 그야말로 끝없는 사치를 통해서 제국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 때문에 기존의 왕비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왕비로 놀랍게도 한 유대인 여성이 뽑힙니다. 네, 바로 그녀의 이름이 에스더예요. 왕은 이 새로운 왕비 에스더를 위해서 또 한 번 네 번째의 아주 거대한 잔치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죠. 이 사람이 왕 바로 다음 가는, 그러니까 제국의 2인자로 급부상하면서 우리 이야기 전체에 아주 어둡고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자기한테 굽히지 않는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엄청 상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커집니다. 그냥 모르드게 한 사람한테 복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앙심이 민족 전체를 향하는 거죠. 급기야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을 단 하루 만에 전부 몰살하겠다는 정말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왕한테서 그 계획에 대한 허락까지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이지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민족 전체를 그냥 싹 다 죽여버리라는 조서에 도장을 딱 찍고 나서 왕과 하만이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바로 5번째 잔치를 엽니다. 도시 전체는 곧 닥쳐올 재앙 때문에 혼란에 빠졌는데 정작 그들은 자기들의 잔인한 계획이 성공했다며 축하주를 마시고 있었던 거죠. 와, 정말 권력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정점을 찍는 순간입니다. 자,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바로 이 절망의 순간.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뒤집을 위대한 역전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잔치는 더 이상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권력에 맞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주인공 에스터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이죠. 그녀가 선택한 무기는 놀랍게도 바로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왕과 이 모든 일의 원흉인 하만, 딱 두 사람만을 위한 아주 사적인 연회를 그것도 2번에 걸쳐서 열기로 합니다. 이건 정말 모든 걸 걸어야만 하는 아주 치밀하면서도 대담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2번째 연애,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서 드디어 입을 열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를 밝히고 바로 옆에 앉아있는 저 하만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전부 죽이려 한다는 그 끔찍한 음모를 폭로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에스터의 이 용기 있는 한마디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이제 잔치의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오만한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바로 그 유대민족이 잔치의 주인이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뒤집히냐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세워뒀던 바로 그 높은 장대에 자기가 대신 매달려서 처형당해요. 그리고 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치려는 자들에게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위대한 역전입니다. 모두가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절망적인 파멸의 날이 정반대로 원수들을 통쾌하게 물리치고 승리하는 영광의 날로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서사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잔치들이 열립니다. 바로 8번째와 9번째 잔치예요. 이 잔치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더 이상 누구에게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죠. 이건 오직 살아남았다는 것, 그 구원을 축하하는 순수한 기쁨과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통이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불임절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9번의 잔치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화려하고 또 극적인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그 의미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명절 이름이 불임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불임이라는 말 자체에 이 모든 역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불임의 원래 뜻인 부르가 바로 제비 뽑기 할 때 그 제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날을 정하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그 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로 역전되었다 라는 의미를 이름에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정말 의미심장하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만의 계획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는데 모든 게 정확히 반대로 이루어졌어요. 유대인을 학살하려던 날은 원수들을 물리친 날이 됐고 모르드게를 처형하려던 계획은 하만 자신의 처형으로 끝났죠. 온 민족이 애통해야 할 그 순간은 오히려 기쁨으로 잔치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과 비통이 영광과 기쁨으로. 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180도 완벽하게 뒤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책 전체에 신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왕비가 갑자기 폐위되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자리에 유대인 소녀 에스터가 뽑히죠. 또 모르드게는 어떻게 우연히 왕의 암살 음모를 엿듣게 됐을까요? 결정적으로 왕은 왜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수많은 기록 중에 딱 모르드게의 공적이 적힌 그 궁중일기를 펼쳐봤을까요? 이 모든 게 그냥 우연일까요? 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역전극을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줄까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낯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요. 두 가지 극단적인 길을 다 피해요. 하나는 세상과 완전히 담쌓고 적대적으로 사는 길.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완전히 섞여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길이죠. 이 둘은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속한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자기 내면의 신념과 정체성은 굳건히 지키는 그런 제3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에스터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좋은 기여를 하는 구성원이 되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고대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깊은 지혜가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큰 힌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